46페이지 변동대의 마그마 활동과 화성화 나갈 차례고요. 이쪽 내용 오늘 나갈 내용이 마그마 생성 그리고 화성암에 대한 내용이죠. 맞니? 뚜루루. 자 보자. 오늘 나갈 내용이 마그마 생성 원리 그리고 화성암에 대한 내용이죠. 교재는 46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내용 정리 빠르게 합시다. 일단 뭐부터 정리할까? 마그마부터 정리를 하자면 지하 깊숙한 곳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암석이 녹아있는 상태를 마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마그마에는 암석이 녹아있는 암석이 녹아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뭐도 포함되어 있어. 가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많은 가스의 종류는 뭔지 아시나요? 마그마에 포함되어 있는 가스 기체 상태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종류가 뭐예요? 수증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등 이산화황도 있고요. 아시겠죠? 근데 가장 많은 건 수증기입니다. 자, 이런 마그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생성 원리는요 크게 몇 가지가 있어. 마그마의 생성 원리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이건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지. 땅 속의 온도가 높다고 해서 마그마가 그냥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마그마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해?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압력이 필요해. 온도와 압력이 필요한데 그냥 땅 속의 온도가 높다고 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땅 속의 온도가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용융점보다 그 온도가 낮아. 알겠니? 그래서 그냥 만들어질 수는 없고 생성 원리는 과정 자체는 첫 번째 이런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 압력 감소. 가로 열고 압력이 감소한다는 뜻은 뜨거운 물질이 점점 위로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물질의 상승이라는 뜻입니다. 올라오면 압력이 감소해질 거고 어느 순간 용융점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용융점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고 환경 자체가 마그마를 녹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성 원리에서 또 뭐가 있어요? 물의 유입, 수분의 유입. 그죠? 물이 유입되면 원래 녹을 수 있는 온도보다 물이 유입된 물질의 녹는 점은 더 어떻게 돼?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온도에서 물이 없을 때 현재 온도에 녹지 않는 물질도 물이 유입되면 녹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가열. 열받으면 당연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가열. 그래서 크게 압력 감소, 수분 유입, 가열 이렇게 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은 좀 이따가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을 하도록 할 거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마그마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의 마그마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 무슨 질 마그마와 무슨 질 마그마로?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로 구분을 한다. 현무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현무암질과 유문암질로 구분하는 기준은요, 우리가 그 암석이 용융된 게 마그마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멘틀과 지각에 가장 많은 섞여 있는 물질,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광물이 뭐냐면 규산염이에요. 규산염.
SiO2. 그 규산염을 얼마만큼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무암질과 유문암질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SiO2의 함량. 현무암질 마그마가 SiO2가 많아 적어? 상대적으로 적어요. 상대적으로 유문암질이 많다. 유문암질이 SiO2 함량이 대략 63% 이상. 이때를 유문암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무암질을 몇 퍼센트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52% 이하. 대충 한 52% 이하. 아시겠죠? 그리고 규산염의 함량과 거의 비례하는 값이 뭐냐면 아까 가스 중에 수증기가 많다 그랬지? 얘가 많이 함량이 돼 있으면 그 마그마 속에 가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휘발성 기체. 현무암질이 적어요. 유문암질이 많습니다. 휘발성 기체는 SiO2 함량과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SiO2는 규산염 광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규산염. 얘는 색깔이 어떤 색을 띨까? 밝은 색을 띨까? SiO2가 어두운 색을 띨까? 규산염의 재질이 유리야, 유리. 유리의 주성분은 규산염입니다. 그러면 유리, 맑고 투명하잖아. 얘가 많으면 밝은 놈이 될 거고, 얘가 적으면 어두운 놈이 되겠지. 그래서 그 개념으로 적용시키면 현무암질은 밝기가 어때요? 어둡다. 유문암질은 밝다. 됐나? 그 다음에 온도, 마그마 자체의 온도. 누가 뜨거워? 현무암질이 뜨겁다. 온도가 높다. 유문암질이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 다음에 끈적임, 점성. 누가 더 끈적여? 현무암질과 유문암질 중에서. 유문암질이 끈적여. 점성이 높다. 현무암질이 점성이 낮다. 그러면 점성과 반대되는 개념이 유동성이 되겠죠? 흘러내리는 정도, 유동성. 현무암질이 유동성이 뭐야? 크다, 높다. 유문암질이 유동성이 작다, 적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했을 때 이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약에 땅 속에 있으면 마그마지만 얘가 지층의 균열을 뚫고 밖으로 나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화산 폭발이 된단 말이지. 이게 화산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땅 속에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균열을 뚫고 나오게 되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현무암질 마그마는 화산의 모양이 어떤 모양을 만들게 돼? 종 모양을 만들게 되어요? 완만한 순상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요. 자, 현무암질은 유동성이 뭐하다 그랬어? 커. 그러면 유동성이 크면 나오자마자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쫙쫙 펴져. 더군다나 휘발성 기체가 많다 그랬어, 적다 그랬어? 적어요. 적으면 빵 터지는 그 폭발력이 강해, 약해? 약해. 터진다는 얘기는 기체가 나올 때 빵 하고 터지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휘발성 기체는 적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화산 폭발을 하게 되면 뭐라고 표현을 하게 되냐면 조용한 분출을 한다. 그리고 화산체의 모양은 순상 화산이 된다. 완만한, 경사가 완만한 조용한 순상 화산이 된다. 조용한 분출. 그리고 화산체의 모양은 펴져 있는 이런 순상 화산이 된다. 거기에 비해서 유문암질 마그마는 휘발성 기체가 많다 그랬어요. 기체가 많아. 가스가 꽉 차 있단 말이지. 그지? 이게 한 번에 이게 터지게 되면 빵 하고 터지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폭발할 때는 조용한 분출이 아니라 뭐예요? 폭발적으로 분출을 하게 된다.
폭발성이 강하고 나오는 유문함질 마그마 자체가 점성이 높고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쭉쭉 펴지질 않아. 그러면 종 모양 형태로 화산체의 경사면이 급한 화산체가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화산체의 모양은 종상 화산을 이루게 됩니다. 경사가 급한 이런 화산체를 이루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단순 암기보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그럴 수뿐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되셨죠?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현무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를 다른 말로는 또 산성과 염기성이라고 또 구분을 하기도 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산성, 염기성은 우리 화학 시간에 배우는 산염기의 개념은 아니에요. SiO2가 많으면 무슨 성이라고 표현하냐면 산성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유문암질을 산성, 그 반대 현무암질을 염기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셨나요? 여기서 산성, 염기성은 화학에서 얘기하는 산성, 염기, 산염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 만약에 그리고 현무암질 마그마하고 유문암질 마그마가 섞였어. 섞일 수 있잖아. 그지? 얘가 만들어졌고 그 위에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중간 지대에서 섞일 수가 있겠지. 섞이면 무슨 암질 마그마라고 얘기를 해? 안산암질 마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산암질 마그마. 이 중간 지대에 있는 그 마그마를 안산암질.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그마가 생성되는 생성 원리를 그래프를 좀 확인해 보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로는 몇 페이지를 보게 되면 되니 46페이지에 마그마 생성 조건의 그래프 보시면 될 거고요. 그죠? 네. 자, 보자. 자, 그래프를 좀 더 크게 그리는 게 좀 더 낫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리려면 또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래프를 봅시다. 이쪽으로 이동하면 덜 가려지겠지? 오케이. 그래. 보이시죠? 여기서 Y축이 뭐예요? 지하 깊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위는 킬로미터고, 그리고 X축은 뭘 의미해요? 온도를 의미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빨간색 그래프,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니?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깊이에 따른 뭐예요? 깊이에 따른 그 지점에서의 온도를 의미하는 거야. 깊이에 따른 온도.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는 점점 어떻게 된다? 뜨거워진다, 높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얘는 단순히 깊이에 따른 온도. 그래서 지하 온도 분포라고 되어 있죠. 그지? 근데 마그마는 몇 도에서 녹느냐? 마그마가 녹는 온도 그래프를 보게 되면 여기에 초록색으로 실선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가 마그마의 용융점이에요. 아시겠죠? 보세요, 그래프가. 얘가 이렇게 그래프가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지하 50km 지점에 들어가면 온도는 몇 도 정도가 돼? 대략 1000도가 되겠지. 지하 50km는 온도로는 한 1000도 정도가 돼. 근데 그 깊이에서는 마그마가 되려면 몇 도가 필요해? 1300도, 1500도 근처 1300도 정도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 깊이에서는 온도 자체, 환경적 온도는 1000도인데 그 깊이에서 마그마가 되려면 1300도의 온도가 되어야지만 마그마가 될 수가 있대. 그거보다 높아야지만 마그마가 된대. 그래서 실선 그래프, 초록색 실선 그래프가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이라고 되어 있어. 이 온도 이상이 되어야지만 녹는다, 이런 뜻이야. 마그마가 된다. 그러면
지하 한 100km 들어간다고 쳐. 100km 지점에서는 온도는 몇 도가 돼? 한 1300도 되겠네? 그죠? 근데 그 깊이에서는 1300도에서 녹질 않아. 온도가 더 높아야지만 녹는데 한 1500도 정도 되어야지만 녹는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결국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빨간색 그래프하고 초록색 그래프가 만나질 않잖아. 마그마가 생성될 조건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일반적으로. 근데도 마그마가 있단 말이지. 왜 그래?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는 마그마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죠? 그러면은 물을 포함되면 멘틀에 물이 포함돼서 수분이 포함되면 용융점 그래프가 점선 그래프로 바뀌게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물을 포함하고 있는 멘틀이라고 쳐요. 그러면 지하 100km 지점에서 물을 포함하고 있는 멘틀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걔는 지하 100km 지점에서는 그 지점의 온도는 몇 도야? 한 1300도가 되는데 그 지점에서 용융점은 몇 도가 되면 용융점이 된대? 한 1100도 정도가 되면 용융점이 된대. 그러면 물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그러면 마그마가 된다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마그마가 되기 위한 수분 유입이라고 하는 건 물을 포함하고 있으면 용융점이 어떻게 된다? 정리하면 수분을 포함하면 용융점이 낮아진다. 정리.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용융점이 낮아진다. 그래서 현재 주변의 온도만 가지고도 쉽게 녹아서 마그마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됐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B 화살표는 뭐니? 요 화살표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지하 몇 킬로 지점? 한 70km 지점 정도라고 치자. 지하 70km 지점의 온도가 몇 도야? 한 1200도 정도, 1300, 1200도 사이 정도가 되겠지? 만약에 그 물질이 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마그마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만약에 얘가 물을 포함하면 당연히 마그마가 되겠니, 안 되겠니? 되겠지. 근데 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아시겠죠? 그런데 마그마가 될 수 있대. 그게 B그래프야. 뭐야? 물질이 그 온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한다는 뜻이야? 올라온다는 뜻이 되겠지. 그죠? 압력 감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질의 상승. B 화살표는 마그마가 될 수 있는 그 경우 중에서 뭘 의미하는 거야? B 화살표는 압력 감소. 가로 열고 물질 상승. 물질 상승 그러면 떠오르는 판의 경계가 있지? 물질이 상승되는 판의 경계가 어디야? 발산형 경계지 뭐. 그리고 발산형 경계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형의 이름이 딱 튀어나와야 되잖아. 뭐야? 해령, 열곡. 해령, 열곡이 발산형 경계의 지형이잖아. 그래서 발산형 경계 해령에서 마그마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래프가 주어졌다. 어떤 경우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진 거야? B경우. 물질 상승, 압력 감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파란색 이 그래프는 뭐니? 얘는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물이 포함되어 있는, 멘틀이 아니죠. 물이 포함된 뭐래? 화강암의 용융곡선이래.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 뭔 뜻인지 알겠니? 야, 화강암은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서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는 게 무슨 판이야? 왜 토끼 눈이야?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는 게 대륙판이야, 해양판이야? 대륙판이야. 그러면 이 파란색 그래프에 따라서 만약에 마그마가 된다. 지금 경로상 A 경로지. 이 경로. 지하 깊이 한 30km, 20km에서 30km 지점. 그 지점에 무슨 암이 있을 때, 화강암이 있을 때, 다시 그래서 대륙판이 있을 때, 그 대륙판이 원래는 마그마가 될 수는 없어. 그 온도 가지고는.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얘가 이게 된다라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뭔 뜻이야? 온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높아져서 이 온도가 되고 또한 그 화강암이 뭘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환경일 때 1번 경우가 되는 거고 그때 화강암질 마그마. 화강암질 마그마 안 배웠잖아. 무슨 암질 마그마야? 화강암과 그 조성이 동일한 게 뭐야? 유문암질이에요. 그래서 화강암, 유문암 조성 구조가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만들어지는 마그마가 유문암질 마그마다. 그러니까 유문암질 마그마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대륙판의 그러니까 깊이가 좀 상대적으로 얕은 곳에서 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가열됐을 때 이해되셨죠? 그때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게 1번 경로다. 되셨나요? 그리고 3번 경로는 얘는 뭐예요? 요 경로 얘는 그 깊이 그대로 있고 그 깊이 그대로 해서 온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용융성 그래프 자체가 변하는 거지. 뭐예요? 물을 포함할 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그래프 해석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1번 그래프가 뭐다? 1번 그래프가 온도 상승 그리고 물을 포함하고 있는 화강. 2번 경로가 뭐다? B 경로가 물질 상승. 발산형 경계, 해령 부근 또는 열곡 부근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 3번 경로는 뭐예요? 물 유입.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래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림을 좀 더 이용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보자. 무슨 형 경계예요? 섭입형 경계죠. 수렴형 경계 중에서 섭입형이죠. 얘가 무슨 판이야? 해양판.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뭐 되고 있어? 섭입되고 있어. 그리고 여기는 무슨 형 경계야? 여기는 발산형 경계예요. 물질이 올라오는. 그지?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마그마. 이 마그마가 어떤 생성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다? 압력 감소. 물질이 올라오니까. 얘가 압력 감소. 그죠? 그 다음에 섭입형 경계에서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마그마. 섭입형 경계에서 대륙판과 해양판의 경계에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되면서 물이 유입이 된단 말이야. 또는 암석에 포함되어 있던 수분이 굉장한 압력에 의해서 서로 이제 얘는 밀고 얘도 이쪽으로 밀 거 아니야. 압력에 의해서 암석 속에 포함되어 있던 수분이 빠져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서 물이 유입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 유입. 이해됐니? 그러면 그 마그마가 이제 지표의 지질 구조에서의 이제 균열을 타고 올라오면서 여기가 어떻게 돼? 이 부분이 얘 때문에 달궈지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선 뜨거워져가지고 가열돼가지고 여기서도 물질이 뭐하게 돼? 녹아버리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무슨 암질이야? 얘가 대륙판이니까 유문암질 또는 화강암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지? 얘가 녹아버리게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 그리고 유문암질 마그마하고 얘는 현무암질 마그마란 말이야.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나게 되겠지? 섞이게 된단 말이지? 섞여서 만들어진 게 무슨 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자, 일단 정리. 대부분의 마그마는 현무암질과 유문암질 마그마 중에서 무슨 암질 마그마야? 다 현무암질 마그마야. 현무암질 마그마. 알겠니? 현무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는 어디에서만 만들어진다라고 정리하면 돼? 대륙판 바로 밑에. 여기가 유문암질 마그마. 알겠어요? 나머지 다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다 현무암질 마그마예요. 현무암질 마그마. 대륙판 바로 밑에 유문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오케이? 웬만한 마그마는 다 무슨 암질 마그마다? 현무암질 마그마다.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순제 47페이지에 마그마 생성 장소에 열점, 해령, 섭입대 부근. 자, 보자. 정리하자. 열점, 해령, 섭입대에서 두 군데, 섭입대에서 좀 깊은 곳, 그리고 대륙판 근처. 이렇게 정리를 하자. 그러면 열점, 해령, 섭입대에서 좀 깊은 곳과 대륙판 근처. 일단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진다고? 딱 한 군데만 유문암질 마그마. 어디만 유문암질? 대륙판 근처만 무슨 암질? 유문암질. 앤드 안산암질 마그마. 섞이니까.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 무슨 암질 마그마? 나머지는 다 현무암질 마그마. 해령에서도 현무암질 마그마. 서일대 깊은 곳에서도 현무암질 마그마. 됐니? 자, 열점 해령은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 때문이다? 이 두 군데는 그냥 물질의 상승. 압력 감소. 섭입대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뭐 때문이다? 수분 유입. 대륙판 근처에서 유문암질 또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 얘는 뭐 때문이다? 가열 및 수분. 이해되시죠? 누구 때문에 가열된 거야? 그 밑에 있던 현무암질 마그마가 가열됐기 때문에. 얘 때문에 가열받아가지고 뜨거워지는 겁니다. 뜨거워지면서 섭입되기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유입돼가지고 마그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되셨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웬만한 문제들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그마가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식으면 뭐가 돼? 마그마가 냉각되면 뭐가 돼? 응? 돌이 되겠지. 무슨 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화성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정리할게. 이제부터 뭘 정리할 거다? 화성암에 대해서 정리할 거다. 아시겠죠? 화성암의 뜻은 마그마의 냉각에 의해서 돌멩이가 되는 걸 화성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마그마가 냉각이 되는 과정을 상상을 해보자. 마그마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져서 그 깊숙한 곳에 있으면서 냉각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밖으로 빠져나와서 공기 중에 접촉해가지고 빠르게 냉각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지하 깊숙한 곳, 그러면 냉각 속도가 뭐한 곳이야? 느린 곳. 지표 근처, 냉각 속도가 빠른 곳.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냉각돼서 화성암이 되는데
냉각 속도에 따라서 느림과 빠름으로 구분을 하자. 냉각 속도의 느림과 빠름. 냉각 속도가 느린 곳은 지하 깊은 곳. 냉각 속도가 빠른 곳은 지표 부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냉각 속도에 따라서 무슨 함과 무슨 함으로 구분을 하냐면 지하 깊숙한 곳에서 느리게 냉각돼서 만들어진 화성암의 종류를 무슨 함? 심성암이라고 얘기한다. 깊을 심, 만들어질 성, 돌멩이암.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다 라는 뜻이고요. 지표 근처에서 빠르게 냉각돼서 만들어진 화성암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얘 이름은 왜 화산암이냐면 지표 근처란 얘기는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나왔다 이런 뜻이야. 그럼 마그마가 나오는 현상을 우리는 무슨 폭발이라고 표현해? 화산 폭발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화산 폭발 또는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이라는 뜻이야. 화산암, 지표 근처.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심성암과 화성암으로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 정리가 됐죠? 그러면 심성암과 화성암에서 특징. 광물의 입자 크기. 심성암은 광물의 입자 크기가 어때요? 천천히 식었어. 성질 비슷한 광물끼리 모일 시간이 뭐했어? 많지. 그러면 많이 모이겠지. 그러면 덩어리가 점점 어떻게 되겠니? 커지겠지. 광물의 크기가 커지게 된단 말이야. 성장을 해서. 그지?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크다. 무슨 질? 조립질. 그런데 지표 바깥으로 마그마가 분출돼서 나왔어. 빠르게 냉각돼. 좀 있으면 금방 굳어서 암석이 돼. 그러면 암석이 되길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단 말이지. 그동안에 광물이 모일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얘는 무슨 질? 입자의 크기가 작다. 미세하다. 세립질 암석이 된다. 조립질과 세립질. 이해되시죠? 그러면 조립질의 대표적인 예, 세립질의 대표적인 예 하나씩만 얘기를 하자. 조립질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야? 심성암의 대표적인 예가 대표적인 얘가 화강암이야. 근데 얘만 있는 거 아니야. 네. 알겠니? 네. 세 놈 있어, 세 놈. 누군지 알아? 반려암, 섬록암, 화강암, 반섬화. 세 가지가 있어. 네. 얘네들이 조립질이야. 심성암이고. 아시겠죠? 세립질에도 세 가지가 있어. 누구 있는 줄 알아요? 대표적인 놈이 현무암이고,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얘네들이 세립질의 대표적인 놈들이야. 돌멩이의 이름으로 암석이 됐을 때. 아시겠죠? 그리고 이 순서는 반섬화라고 썼을 때 얘네들은 세트로 묶어서 조립질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뭐한 돌? 밝은 돌. 얘가 밝은 돌이란 뜻은 반려암, 섬록암, 화강암 중에서 화강암이 얘가 산성암이란 얘기야? 염기성암이란 얘기야? 색깔이 밝다 그랬지? SiO2가 많다 적다? 네. 많다. 산성암. 반려암이 어두운 놈이에요. 검은 놈. 얘가 염기성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현안유에서도 이쪽으로 갈수록 밝은 애예요. SiO2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문함이 무슨 성? 산성. 현무함이 염기성. 이해되셨나요? 세트로 암기를 해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래프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 문제에서 언급할 수가 있겠죠. 밝기. 얘는 입자의 크기. A가 누구란 얘기야? A, B, C, D에서 아니다. C하고 B하고 해석을 할까? C가 누구겠니? 밝으면서 입자는 뭐 하는 얘기야? 크지? 얘가 화강암 대표적으로. 그러면 B는 뭐가 되겠니? 어두우면서 입자는 작대. 얘가 누구야? 현무암.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언급을 해서 A, B, C, D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누가 산성암이냐? 누가 염기성암이냐? 그러면 여기서 A, B, C, D 중에서 누가 산성암이야? 밝은 놈이 산성, CD가 산성암이겠지? A, B가 염기성암이겠고. 누가 심성암이니? 누가 화산암이니? 심성암은 누구야? A, C가 입자가 크니까 심성암. B, D가 입자가 작으니까 화산암. 화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 이제 한반도에서의 화성암의 지형. 이건 외워야 되나? 한반도의 화성암의 지형. 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현무암이 많은 곳과 화강암이 많은 곳이 두 군데를 일단 정리를 하자. 현무암이 많이 보이는 곳이 어디야? 제주도지. 울릉도, 제주도, 독도. 자, 제주도. 머릿속에 얘는 확 각인돼 있지? 제주도 다 가면 검은색 돌 있잖아. 그지? 구멍 뿡뿡 뚫려 있는 돌. 그 구멍은 왜 생겼어? 현무암 보면은 모든 현무암이 다 구멍이 뚫려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주도에 가면 있는 현무암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는 왜 그래? 마그마 속에 원래 마그마가 뭐가 들어있는 게 마그마라 그랬어. 뭘 포함하고 있는 게? 가스. 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게 마그마라고. 근데 얘가 분출해서 나왔어. 가스가 그 마그마가 식는 과정에서 아직 마그마 속에 속해 있던 가스가 빠져나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구멍 숭숭 뚫려 있는 그런 모습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현무암이 많은 곳 제주도 당연히 나오고 울릉도, 독도도 당연히 나옵니다. 그거 그 외에 어디 나오면 현무암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돼. 제주도 외에, 울릉도, 독도 외에. 그건 우리 이미 각인돼 있어. 울릉도, 독도, 제주도 다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이고 거기 가면 화강암, 현무암이 많다라는 거 이미 다 각인돼 있다고. 그 외에 한탄강처럼, 알겠어요? 한탄강처럼 이런 지역 나오면 여기 현무암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화강암. 한반도는 전역에 화강암이 굉장히 많이 쫙 깔려 있어. 대부분 화강암, 웬만하면 화강암 다 있어. 한반도 전역에. 그런데 지형의 이름으로 뭐야? 서울에 있는 북한산,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에 뭐 울산바위가 나온다. 이런 거 나오면 화강암이야. 북한산, 울산바위. 그러면 화강암이다. 알겠죠? 한탄강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 모르겠어. 나 가본 적도 없어. 그냥 현무암이야.
철원지대, 철원평야 이런 거 나와서 철원평야거든. 나왔어. 화강암이야. 아니 현무암, 쏘리 현무암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현무암은 심성암이라 그랬니? 화산암이라 그랬니? 현무암은 화산암으로서 급속 냉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이잖아. 그지? 그래서 나타나는 전리가 있다. 급속 냉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리. 무슨 전리? 주상전리. 한탄강 철원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전리는 뭐니? 주상전리야. 현무암 이꼴 주상전리. 네. 제주도에 갔을 때 뭐 어딜 갔다 뭐가 보였다. 주상전리예요. 그 다음에 화강암은요. 심성암으로서 서서히 냉각이 됐겠죠. 네. 어디서? 깊은 곳에서. 깊은 곳에서. 그러면 원래 화강암은 깊은 곳에 있었어야 되겠지. 근데 지금 북한산이나 설악산, 울산바위처럼 지표로 드러났어요. 깊은 곳에 있던 화강암이 드러났다는 얘기는 걔를 짓누르던 압력이 뭐 됐다는 얘기야? 제거가 됐다는 얘기지. 압력의 감소로 나타나는 전리가 있죠. 무슨 전리야? 환상전리. 이걸로 인해서 압력 감소가 만들어지고요. 인한, 그치? 판상전리.